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SK케미칼 또 롤러코스터 한번 타셨죠? 아마 저랑 같이 이렇게 오래 또 같이 보신 분들은 뭐 이 정도 롤러코스터는 뭐 이제는 거의 뭐 끄떡없지 않으실까? 어떤 분들은 이제는 즐기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오늘 약간 뭐 하락은 했지만 그동안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숨고르기 또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뭐 장세 자체가 뭐 전체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 다 눈치를 보는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눈치를 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개인 순매도, 기간 뭐 거의 뭐 있는 동 마는 동 뭐 이거죠. 자, 근데 보면은 지금 거의 뭐 눈치 작전만 했지 그동안에 뭐 조단이 뭐 몇천억 이랬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작죠, 아주. 오늘은 전반적으로 눈치 보는데 일단 그 미국의 게임스탑으로부터 발생된 그 헤지펀드와 개인 간의 싸움,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부차적인 그 리스크, 거기다 우려, 이게 완전히 불식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좀 서로 눈치 보기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기관이나 외인은 지금 선물 쪽에서는 또 매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지수가 3100포인트를 넘어가는 순간 좀 힘겨워하는 모습, 그리고 약간 매도물도 나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밴드상 아직은 3100 위로 놓기보다는 3000에서 3100 사이를 놓고, 또 내일도 아마 3100을 놓고 조금 이렇게 한번 싸움이 벌어질 텐데, 지금 현재 밴드 폭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하단을 놓을 때 보면은 내일은 약간 그 지수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네. 지수가 조금 소폭 좀 이제 조정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행인 거는 어쨌든 간밤에 미국 증시도 그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뭐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고 시장 자체에 이렇게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가기보다는 변동성이 큰 상태니까 주식이 좀 오른다, 지수가 오른다, 그래서 막 추매하시면 안 됩니다. 공격적인 매매하시면 안 되고 이제 현금 계속 유지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현금 있으신 게 지금은 무기입니다, 무기.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기간이 사실은 순매수예요. 근데 지금 연기금이 순매도를 좀 많이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뭐 연기금 뭐 지금 26일 동안 구조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죠, 순매도. 네, 올해만 해도 지금 뭐 8조 넘게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조정상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그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하고 금융 쪽 관련된 뭐 예금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관련된 거 리츠도 그렇고 부동산 실제 현물도 그렇고 뭐 다양하게 해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는데 이미 뭐 작년부터 연기금의 그 주식 비중이 국내 특히 주식 비중 자체가 목표 비중을 초과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 매도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당분간은 연기금 매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연기금 매도가 사실 밉죠. 가야 될 자리에서 자꾸 매도를 하니까 밉긴 한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전략을 세우면 그 전략을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랍 트레이더라 그래서 내부 펀드 매니저들, 그 증권사 자체 돈으로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바꿀 수 있어요. 좀 전략 수정이 좀 빠르고 보험, 투신, 은행 뭐 이런 데들 이제 그러니까 개인들에 대한 이제 펀드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들도 그래 좀 더 의사 결정이 빠릅니다. 근데 연금이나 이런 거는 국민들 또 돈도 있고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전략에 대한 승인을 해야 돼요.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위원회가. 그러니까 전략 수정이 그렇게 빠르게 뭐 어떤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빠르게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네. 어쨌든 연기금이 좀 한동안은 좀 순매도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순매도가 어쨌든 현금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지수가 너무 이제 하락하거나 이러면은 또 방어할 현금이 많아지는 거니까 뭐 미래를 위해서 그런 면에서는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기금에 대한 내용, 네, 왜냐면 오늘 SK케미칼 사실 시황이나 이런 거나 뭐 여러 가지 크게 말씀드릴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 더 다룰게요. 네. 자, 연기금. 그 매도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죠. 29일 동안 구조 던졌다 이런 얘기 나오고, 네. 기관이 찬물 비판 나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비중 조절 때문에 포트폴리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뭐 연기금 순매도 상위 보면요, 삼성전자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그쵸? 현대차도 그렇고 뭐 이런 데도 LG화학, 하이닉스, 뭐 여기. 근데 이게 이 종목들이 뭐 기업이 실적이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1월에만 지금 8조 이렇게 팔았는데요. 삼성전자만 2조 7천억.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워낙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종목이 많이 오르니까, 여기 보면 대부분 지수를 견인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쵸? 코스피가 상승할 때 그 상승을 견인했던 대표적인 종목들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많이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좀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잠깐.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화면이 확 바뀌어 버렸네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뭐 기업 문제 뭐 이런 게 아니라 지수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5월 달에 이제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기자산계획,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자산 비중 어떻게 할 건지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연기금이 어떤 전략을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네,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래서 보면은 12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26거래일 동안 9조 1000억을 순매도했어요. 계속 파는 거죠. 뭐 갖다 팔고. 그러면은 9조 1000억 원 정도의 어쨌든 현금은 더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네. 현대자동차, 삼성 여기만 3조 3천억. 그쵸? 그러니까 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난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조정상 나오는 거고, 대신 이제 미래에 혹시나 조금 이제 조정이 오면은 그때는 연기금이 또 너무 심한 조정이 오면은 구원투수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보시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시청하신 분들 중에 주주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네, 여기 보면 제가 다뤘던 종목도 또 있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연기금이 매도했다고 종목이 눌리거나 이러면요, 그 종목은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네. 조정이 올 수는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종목들 보세요.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다 지금 그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두면 가요. 지금 이제 문제가,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또 투자하신 지 뭐 1, 2년 안팎, 그러니까 얼마 안 되신 분들, 또는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작은 파동을 많이 보시거든요. 하루하루 주가 움직임에 너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근데 주식에서 오랫동안 하시고 나중에 은퇴하셔갖고도 어떻게 보면 전업이라 그럴까요? 은퇴 하면서도 이제 수익원으로 만드실 때, 그땐 더더욱 이렇게 안정적 투자를 해야지, 하루하루에 막 그렇게 움직이시면 자산이 잃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면은 매매가 안 되거든요. 잔파도는 무시하셔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애들 보시면 이거 다 중장기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데죠. 그쵸? 뭐 전자, 반도체, 예, 소부장, 얼마나 지금 뭐 2022 1년도 그렇고 2년도 그렇고 3년 쭉 괜찮아요. 현대차 2025년까지 지금 계획안들이랑 보면은 좋죠. 화학, 하이닉스 이런 데들, 뭐 반도체, 그다음에 SDI 이런 뭐죠? 배터리도 그렇고, 뭐 새로운 이제 화학 소재부터 이노베이션도 배터리, 뭐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영상도 만들었지만 스마트 모빌리티, 이거는 뭐 두면은 미래 가는데, 지금 단기간 파도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냥 여윳돈 있으시면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만 갖고 개인 펀드 만드셔서 그냥 묻어두시고 잊어버리시면은 나중에 되게 그 펀드 수익률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펀드 뭐 따로 있나요? 종목군들 묶어갖고 지금 보면 반도체, 차, 화학, 그 다음에 뭐 그죠? 반도체, 차, 화학, 뭐 플랫폼 다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 해놓고선 그냥 아무 기간에 넣어놓고 잊어버리세요. 네, 뭐 큰 돈 아니어도 돼요. 얼마든지 돈은 벌면 되니까, 단돈 100만 원이라도
100만 원으로 얘네 다 안 될까요? 어쨌든 뭐 한 주씩이라도 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파도에 그렇게 움직이실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주식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얘네들 해놓고 그냥 묻어두세요. 묻어고 차라리 주식 계좌 열지 마시고 한 2, 3년 묻어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냥 소규모 금액으로요, 다 한 주씩 사셔서 펀드 만드시고 한 2025년도에 한번 열어보세요.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근데 여윳돈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험 삼아 해보세요. 요 하나, 둘, 셋, 넷, 다 7종목 한 주씩 사셔서 계좌 하나 새로 만드시고 글로 옮겨 놓으시고 한 2025년 이때 한번 열어보세요. 네, 여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쨌든 그렇게 나오고 2일 오늘만 해도 뭐 3,600억 순매도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작년 6월부터 하면은 1월 때까지 8개월 동안 16조나 팔았죠. 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난해 그 투자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비중이요 17.3%였어요. 국민연금. 네, 작년에 이제 목표였어요. 이게 그 전에 조금 더 적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주식으로 돈 벌면 최종 목표가 이 정도가 되게 하겠다 였거든요. 근데 6월달부터 이미 17.5, 0.2포인트 더 오버됐어요. 초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중 조절을 위해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6월부터 이제 매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코스피가 막 올랐죠. 네, 이런 종목들이 작년 6월부터 보세요.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계속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정도. 여전히 연기금은요 800조 운영하고요, 여전히 주식시장에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다 뭐 이탈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봐야 되는데, 네, 지난해까지 이렇게 돼서 19.6까지 갔고, 올해는 16.8%가 목표예요. 근데 지난해 11월 말 19.6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좀 더 매도가 나올 수 있겠죠. 아직은 매도가 네 나오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딱 요 얘기하는 건데, 시장을 나쁘게 보거나 종목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연기금 매도가 나온다 그래서 문제 있나 이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는요 포트폴리오 현금 확보라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쉽긴 하죠. 갈 수 있는 자리에서 매도가 나오는 게 아쉽긴 한데, 어떻게 보면요 지금같이 조정 장세, 어차피 날아가기보다는 조정을 하고 있는 이 장세에 파는 게 더 좋아요. 확 날아갈 때 팔면요 괜히 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방해가 되잖아요. 그보다 어째 조정 받는 거 이때 팔으라 그러면 되죠. 뭐 그러니까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5월달에 이제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중장기 자산 배분 계획을 확정하는데, 이때 발표 나오는 거 한번 좀 지켜보세요. 네, 5월달 그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관점이니까 혹시라도 이제 연기금 매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여기도 뭐 나왔는데 뭐 많지도 않죠.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13분 동안 딴 얘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아시고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요. 저는 주가 자체만 갖고 얼마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지, 종목이 지금 주가 상태가 왜 이런지, 움직임이 왜 이런지, 시장 상황이 왜 그런지 이거를 다 알려드리고, 자꾸 듣다 보면은 익숙해지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도 보니까 오래 같이 이렇게 계셨던 구독자분들, 네, 그 중에 보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저한테 세뇌 당하셔갖고 패턴을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도 이제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꼭 제 방법이 맞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시장 상황도 자꾸 보시는 그 버릇이 생기시고, 기업의 상황도 보시는 버릇이 생기시고 이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웬만한 데 보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시황이나 수급을 같이 말씀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냥 기술적 분석만 딱 말씀드리면서 지지 어디, 그 다음에 어디 목표로 하고, 이탈선, 손절 라인 어디,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길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자꾸 이걸 아셔야 본인도 어쨌든 그 주식 매매에 대해서 실력이 생기시는 거고, 감이 생기시는 거고, 좋은 매매 습관이 생기세요. 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개인 실력 쌓으셔갖고, 꼭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제 들으면서가 아니라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쌓이시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분들 열심히 실력 쌓으셔서 그냥 다 독립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네,
가끔씩만 놀러 와주시고 가끔씩만 또 영상 봐주시면 더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그런 걸 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시황은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보지 마세요.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저거 뭐 좋은 거면은 안 알려주고 그냥 자기들끼리 하죠. 네, 여담이고 시황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고 수급으로 바로 보면은 오늘 뭐 하락은 했고 롤러코스터가 좀 있었죠. 네, 주식 자체가 오늘은 뭐 위아래로 좀 많이 움직였어요. 롤러코스터가 좀 있었는데 오늘 뭐 장 안 보신 분들은 편안하게 가셨겠죠. 근데 아침부터 보신 분들은 속그리를 좀 하셨을 텐데 SK케미칼은 좀 길게 보세요. 긴 호흡으로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어느 정도 현금 확보로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이익분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 이익은 이제 확정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챙기셨으니까, 현금을 챙기셨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 42만 5천원에서 44만 1,500원까지 폭이 크죠. 네, 오늘 많이 변동성이 있었던 그런 날이에요. 어쨌든 수급을 보면 뭐 외국인들, 저는 얘네들 이해가 안 가요. 계속 사요 지금. 네, 뭐 계속 얘네들 오늘도 샀어요. 오늘도 보면은 뭐 순매수 보면 얘네 계속 사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CS증권 같이 단타족들조차도 버티는 걸 봐서는 뭔가 얘네들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크게 보시면 되고, 다만 얘네들 45만원 돌파할 때는 매도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엊그젠가 이제 볼 때 44만원 선에도 좀 매도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4만원 조금 위였는데 44만 1천원 그쪽, 그 다음에 45만원 이쯤에서 매도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좀 한번 주시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간 금융투자는 계속 상방으로 보고 있죠. 위쪽으로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 늘리고 있어요. 네, 오늘 이제 지수 견인도, 지수 오르게 한 것도 금융투자였긴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매수를 늘리면서 상방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병정성 컸잖아요. 단기적인 그 매물도 소화를 시켰거든요. 네, 뭐 보니까 이제 리딩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지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흔들기예요. 흔들기. 네, 흔들기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금융투자 쪽은 오늘 이제 순매수로 했고, 투신, 은행, 보험, 그러니까 그 민간 자산운용 쪽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순매수 쪽으로 좀 했죠.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거래량 자체가 좀 줄었는데 양이 많지는 않죠. 순매수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내일 지수 위치가 좀 조정폭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예요. 네, 뭐 이게 100% 맞다는 게 아니라 분석상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약간 여기가 순매도가 요 뒤에요. 순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소폭 조정 받는다 그래도 43만원 지키는지만 보세요. 지금 뭐 딴 거 볼 거 없어요. 43만원 지키고요. 이런 때 아직 불안 심리가 있고 변동성 있는데 괜히 막 아무것도 없이 44만원 찌르고 이러다가 밀리는 것보다 지금은 그냥 43만원. 오늘 이따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도지가 나온 거는 사실은 좀 불확실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지수 자체, 주가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네, 그런 투자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리하는 것보다는 43만원을 다지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연기금, 어쨌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조정상에 나오는 매도라 뭐 이거는 그냥 양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양이 줄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완전히 롤러코스터 탔죠. 여기서 이 시초가요.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43만 6천원. 그러니까 어제보다도 좀 떨어졌죠. 시가 자체가 내려온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쫙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2.35% 정도 떨어졌죠. 예, 이때까지 9시 20분이니까 장 초반에 보신 분들은 좀 소가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때 매도하신 분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어쨌든 반등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지수 자체가, 얘는 이제 내려왔다 갔지만 지수 자체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지수 자체를 보면 코스피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살짝 해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대형주들이 오늘 약간 그런 패턴을 많이 보였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는. 근데 보시면 호가, 동시호가 자체도 올려서 있죠. 네, 이런 모습 괜찮습니다. 모양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고. 그래서 오늘 흔들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42만원에 대해서는 또 제일 잘 버텨내고 있고, 지금 맨 처음에 지금 지지라인이 41만원에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41만원에 있었고 42만원으로 다지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치는 43만원 위쪽에 있지만 여전히 지금 42만원 지금 지지라인 다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쪽 라인 지금 다지기 하는 거고, 그 위에 있으니까 지금 하나 둘 3일 계속 있죠. 그러니까 뭐 괜찮은 모습이고요. 다만 오늘 이제 도지가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위아래 방향으로 지금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위로 찌르기보단 아래를 다지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불확실성이 이렇게 있을 때 위에 찌르면요, 얘도 어떻게 보면 상승한 상태인데 여기 기준으로 여기서 도지가 나왔을 때 위로 찌르면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조정이 내려와요. 근데 제가 볼 때 내일 지수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밀릴 수 있는데 뭐 43만원까지 지켜내면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뭐 당장 내일 다 정리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쵸? 자, 내일 정리하실 거 아니시니까 이 정도 라인 정도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긴 호흡으로 내일 뭐 43만원 정도만 지켜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시그널이나 그 상황이라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약간 지수가 조금 내일 조정폭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안 나오면 좋죠. 근데 약간 좀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뭐 이 라인만 지켜내면서 가면 돼요. 여기서 그러면서 지금 이거 45만원 돌파는 좀 힘들거든요.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확실성도 좀 없어지고, 조정폭도 조정 장세도 약간 마무리되면서 투심도 살아나야 돼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지켜내면은, 과거에 밴드폭이 컸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지켜내기만 하면 작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변동성이 좀 적어져서 주가가 잘 자리 잡다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리를 하다가 밀리면요, 이 42만원 선까지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변동성이 더 커지니까 일단 투심 자체는 조금 불안해져요.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뭐 43만원 지지하는지 요것만 좀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케미칼은 IPO 놓고 진짜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CS 같이 이런 단타족들까지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길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43만원 건드리면 얘들 아마 매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다른 얘기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더 길어졌네요. 그래도 네, 많이 아시고 많이 이렇게 실력을 쌓으셔 갖고 이제 좋은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오른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여전히 변동성이 있으니까 비중 조절하시면서 어느 정도 현금은 계속 보유하시면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현금 보유가 만약에 조정이 오면 그게 무기입니다. 좋은 종목 싸게 사면 더 수익 내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현금 없으면요,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좀 갖고 계시고, 만약에 이래서 주식이 가면 좀 덜 드시면 돼요.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내 돈 늘리기만 하면 됩니다. 손해 안 나게. 네, 그렇게 하시고 심리적으로도 또 괜찮으실 거고요. 네. 자, 그래서 뭐 이틀 연속으로 어쨌든 또 괜찮은 뭐 지수 상태. 물론 이제 종목이 조금 빠져서 오늘은 좀 아쉽긴 하지만 지수는 좋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번 주 특히 외인들 매수도 그렇고 특별한 변동성 없으면은 그래도 조금 좋은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도 뭐 혹시나 조정폭이 나오더라도 그냥 별 크게 없이 좀 잘 가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제가 일이 이것저것 있어갖고 좀 시간이 많이 늦어졌네요. 그래서 죄송하고요. 저도 이제 계속 종목이랑 발굴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분석하고 알아보고 뭐 그렇게 하고 다니고 미팅이나 뭐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늦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늦었는데 좀 양해의 말씀 좀 드리고요. 좋은 저녁 되시고요. 네, 또 이제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